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윤 교수님이 전 방송 이후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어떻게 전해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실제 사연을 듣고 그 사연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도 윤 교수님 사연 하나가 들어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 블로그에 오셔가지고선 그 신축 관련된 그런 사연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그 같이 담임쌤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듣고 나서 네. 우리 윤 교수님께서 이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은퇴는 신축과 함께 나은 신PD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의 회사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운 좋게 돈을 좀 불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서 다른 투자 방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에게 신축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투자와는 사실 완전 개념이 달라서 망설여졌지만 생각해보니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얼마 후에 47평 단독주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주택 주변은 거의 빌라로 다 바뀌었는데 제가 소개받은 곳만 옛날 벽돌주택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북도로를 끼고 있고 크기도 괜찮아서 4층이나 5층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의 바로 건너편은 10층 이상의 오피스텔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주택자 규제도 많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터라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물을 짓고 투자 수익도 남기고 오피스텔이 더 좋을 것 같은데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땅은 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건지, 두 번째는 건축을 한다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구독자 사연이었습니다. 다니쌤, 윤경쌤 도와주세요. 네, 이제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좋았을 때는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 좀 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졌어요. 금리도 올라가고 네. 또 주택 시장도 안 좋아지고 각종 이제 세금도 좀 불리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투자 대안을 찾다가 이제 소형 신축이라는 것을 이제 접근하시게 된 것 같고, 또 부지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47평 짜리 소개를 받았나 봐요. 근데 처음 하시다 보니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이번 질문대로 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옆을 보니까 거기는 바로 옆에 9층,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짓고 있는데 왜 나는 5층밖에 안 되는 건지, 이런 이제 복잡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어쩌면 이제 저희한테는 당연한데 초보자한테는 물음표 투성이죠. 또 이걸 잘못해서 선택하게 되면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솔루션을 가져가야 될지 네.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그 사연 보내신 분이 같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 사진에 보면 왼쪽이 이제 그 매물 같아요. 보니까 47평짜리 단독주택인데 네. 네, 뭐 빨간 벽돌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준 옆에 사진은 9층짜리 이제 큰 예,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네, 네. 나는 이제 4, 50밖에 못 짓는데 주변에 바로 네. 옆에는 지금 9층짜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나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좋은 땅을 소개해 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또 이게 또 어떤 걸 지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도를 보니까는 네. 이 오른쪽 보이는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보니까 지하철 출구 같아요. 그래요. 예, 정말 예, 1분 거리? 네, 정말 가까운데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요 이제 이 북도를 끼고 있어가지고선 네. 여기서 위쪽이 북쪽이죠? 네,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땅으로서 괜찮다라고 해서 돼 있는데 북쪽이 왜 괜찮은 거죠? 네, 이 북쪽은 우리가 일조권이라고 하죠. 일조 사선권이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집이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내 건물이 좀 이렇게 후퇴하는 건데 이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건축 좀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북쪽에 도로 낀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얘기 좀 자주 듣게 네, 되고요. 이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사연자분의 땅이 요거고 이제 아까 사진에 봤던 이제 9층짜리 그 오피스텔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네요. 정말 보이기도 야, 내 땅은 왜 안 돼라고 이제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보니까는 이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네. 지적도를 본 건데 네.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준주거 지역이란 말이 또 있죠. 네. 예,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다음에 또 이 사연자님의 땅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종류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고 땅마다 다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갖다 정해져 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다르고 네. 같은 이제 2종이라 할지라도 북도로를 끼고 있냐 안 네. 끼고 있느냐 또 코너 땅이냐 가운데 박혔냐 따라서도 가치가 다 달라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분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거 무슨 표죠? 이 서울의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이 용도 지역은 뭐냐면 이 국가에서 토지를 갖다가 네. 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갖다 다 정해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로 그것들을 규정해놨습니다.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각 지자체마다 네. 딱 정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갖다가 이제 그렇게 정한 건데, 보시면 오늘 사연에 나온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겠죠. 네. 그래서 건폐율 60과 용적률 200% 돼 있고, 아까 봤던 그 비교 토지는 이제 준주거지겠죠. 그 아까 오피스텔 네. 9층으로 올라간 거. 네. 60과 400. 두 배네요. 예, 차이는 보니까 200과 400 차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우리 이제 주거 지역의 종류가 네. 총 6가지네요.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 지역. 네,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가장 비싼 땅이 준주거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준주거가 비싼지. 먼저 잘 모르시는 분을 통해서 이 건폐율이 무엇인가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토지 면적에 대해서 네. 내가 건물이 차지한 그 비율을 갖다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땅이 100평인데 50평을 안고 있으면 건폐율은 50%가 되는 거죠. 네. 60평을 안고 있으면 60평이 60%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이해해서 토지 면적과 건물에 앉은 이 면적을 비교하면 이게 건폐율이 되는데 건폐율. 이게 건폐율이라고 해서 건물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그 네. 웅장한 규모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용적률인데 용적률. 이거 조금 복잡한데. 네, 좀 약간 화면이 복잡한데 아까는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앉아 있냐가 중요했죠. 네. 이제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은 결국 이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 네. 그럼 왼쪽은 50평씩 4개 층. 네. 그러면 그러면 총 200평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용적률이 200%인 거군요. 네. 그 각 층 면적의 합이 200평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면적과 비교해서 200%다. 그러면 이제 내 토지가 100평이면 용적률이 200%면 거기에 곱하기 2인 200평까지 연면적의 합을 200평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 준주거 지역은 이게 400%이기 때문에 두 배. 예, 높이가 벌써 달라지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사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던 왜 내 땅은 4, 5층만 되고 옆에 땅은 9층까지 되느냐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그분은 2종 일반 주거 땅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땅은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 용적률이 2배의 차이니까 결국 이제 건폐율은 바닥에서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느냐 또 용적률은 높이로 네.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냐인데 준주거가 이제 2배 정도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사연자가 보신 거는 네, 땅이 다른 거네 완전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축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 건축주분들께서 더 크게, 더 높게 짓고 싶다고 하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은 뭐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더 높은 건물을 선호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비싸니까 네. 가능하면 높이셔야죠. 네. 또 이 면적만큼 그만큼 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그렇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이 주신 그 왜 내 땅은 안 되느냐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땅의 종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주거 지역만 말씀했지만
또 중공업적도 있고 네. 또 상업적도 네.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종류에 건폐율, 용적률 요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네. 지금 그러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 받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데 주거 지역은 전부 다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나요? 네, 일조권 사선 제한은 우리가 주거하는 곳에 대한 이제 일조권, 햇볕을 네.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주거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이지만 네. 용적률을 안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바로 올라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똑바로 올라갈 수 있고, 오늘 사연자님께서 만약에 땅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천만 원이고, 네. 평당 2천만 원이고, 준주거 지역인데 3천만 원이다 했을 때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이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평당가가 준주거에 비싸니까 네. 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적률당 가격으로 따져 보면 맞습니다. 네. 준주가 더 싼 거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신축하기 위해서는 땅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땅값, 그 평당가를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용적률에 대한 토지 가격을 갖다가 확인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저렴한가에 대해서 보면 정확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용적률, 또 건폐율, 또 땅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사례자가 보신 것은 준주거지역 땅이네요. 그래서 거기는 용적률이 400%라서 또 일조권 사선 제한도 받지 않는 땅이라서 당연히 비싸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내가 2종 땅이 평당 2천만 원이고 준주거 땅이 평당 3천이라고 하면 그냥 액면가를 보면 준주거지가 평당 1,000만 원이 더 비싼데 그래도 준주거가 더 이럴 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또 맞습니다. 비교를 네. 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행을 하실 때는 땅의 종류와 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고요. 뭐 우리가 뭐 산꼭대기 짓지 않고 대부분 이제 도심지의 또 주택가 좀 더 여러분이 크게 한다면 이제 준주거, 준공업 또 상업 지역에 하실 텐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